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7강 시간 돌아왔는데요. 저번 시간에 미래시제 배웠는데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미래시제 배웠고, 제가 시제에 관해서는 입문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도 시제에 관해서는 다시 조금씩 다뤘는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겠죠, 시제는. 그래서 그렇게 다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제가 입문 과정에서 했던 것도 약간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지시 형용사와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에서 이미 지시 형용사에 대해서 그리고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냥 1시간 내에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사실은 같이 쓰이는 거거든요. 같은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와 명사로 써도 같은 뜻이 되고, 그 명사를 반복하기 싫어서 쓰는 것이 바로 지시 대명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1시간 내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어로는요, adjective demonstrative 하면 지시 형용사고요. 그리고 포노 demonstrative 하면 지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시 형용사는 말 그대로 형용사니까 명사가 같이 따라와야 되고요. 불어에서는 명사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사에 따라서 다 바꿔줘야 돼요. 다 맞춰줘야 돼요, 형용사가. 그래서 남성, 여성, 복수, 단수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지시 형용사는 당연히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4가지 이상은 있겠죠. 4가지가 있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시 형용사에는요, 4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남성 단수, 여성 단수, 복수 남성, 그리고 복수 여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입문 과정 열심히 정리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이 되겠어요. 자, 세트. 자, 4가지인데 복수 형태는 남성과 여성이 같아요. 그래서 3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세트. 자, 남성 단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2형도 있어요. 제2형이라고 해서요. 왜냐하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뒤에 모음이나 무음, 아쉬가 올 때죠. 자, 모음 어떤 거죠? 뭐 아, 오, 이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나 무음아쉬. 자, 유음아쉬는 안 되고요. 무음아쉬만이에요. 자, 유음아쉬와 무음아쉬 구분하는 법 어떻게 알려드렸죠? 자, 문장 안이나 단어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유음인지 무음인지는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아시냐면요, 사전을 찾았을 때 무음아쉬는 아무 표시가 없고요, 유음아쉬는 이렇게 십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십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나를 자음 취급해달라는 거고요. 자, 무음아쉬는 이렇게 아무 표시도 없는 거는요, 나를 모음으로 취급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음 같은 것은 다 똑같아서 표시가 나지 않지만 무음인지 유음인지에 따라서 연음을 해야 될지 축약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 축약도 모음처럼 해야 되고요. 또 앞에 무슨 S나 이런 자음이 들어갈 때 연음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모음이나 무음아쉬가 오면 모음 충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2형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자, 세트가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 명사를 한번 뒤에다 넣어 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도 그 미래 시제 할 때 예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일이죠. 일이란 뜻이에요. 자, 어떤 거였냐면요, 뭐 il finir, 그 다음에 finir 동사 원형 넣었고요, 문제에서. 그 다음 se travail 뭐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일을 끝낼 겁니다, 뭐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il finira se travail 이런 문제였는데, se travail 하면 자, 지시 형용사 써서요. 자, 정관사 쓰시면 le travail 이렇게 되겠죠. 자, 일을 끝낼 겁니다 이랬었는데, 자, 이 일을 더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 같은 경우는요, 회화의 어떤 상황에서 쓰일까요? 자, 정말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쓰는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집이나 신발 가게 같은 데서 뭐 많은 물건들이 있을 때,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자, 이 신발 주세요, 이 옷 주세요 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쓰는 상황 회화로 잘 쓰이겠죠. 자, 그래서 스 트라바이. 자, 트라바이가 남성 단수 명사기 때문에요. 자, 세트가 아니라 스를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 명사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 여성, 그 다음 남성, 여성 복수니까. 자, 여성 단수형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트 매종이에요. 자, 이렇게 명사에 따라서,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지시형 용사의 형태도 다르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 트라바이, 세트 매종, 스 매종 하면 틀리겠죠. 자, 세트 매종. 자, 그래서 불어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오래 하시다 보면 차라리 어려움이 없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자, 단어를 하나 배울 때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따져야 되고, 자, 그 앞에 관사를 붙여줄 때도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생각해서 붙이셔야 되니까 사실은 어려우신데요. 많이 단어나 문장 같은 것을 접하시다 보면 저절로 입에 배게 되죠. 자, 매종, 여성 명사라는 건 휙 지나가면서, 자, 세트, 그냥 세트 매종이라는 게 입에 붙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근차근 단어 하나 나올 때마다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라바이, 세트 매종. 자, 만약에 여기에 복수형으로 바꾸면요. 자, 복수형 매종은 S 붙여서, 자, 복수형은 남성, 여성 같으니까 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남성형 복수는 트라바이는요. 이렇게 아이로 끝날 경우에는 복수형이 이렇게 S만 붙이면 틀리고요. 어떻게 변하냐면, 자, I 이런 경우는요. 아, 으, 익스 같은 걸 붙이거든요. 자,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럼 트라보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S 붙이셔야 되겠죠. 세 트라보. 그 다음 세 메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 세트, 세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옷가게에 갔어요. 자, 첫 번째 문장. 흑야대 세트 크라바트 하면, 자, 세트 크라바트. 일단 크라바트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성 명사라는 건 아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트가 붙었으니까. 그죠? 자, 크라바트는요. 넥타이란 뜻이고요. 이 넥타이를 보세요 하는 명령문이에요. 자, 흑야대 세트 크라바트. 자, 이 넥타이 좀 보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트 크라바트 이런 경우에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자, 이제는 이거 그 지시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시 대명사를 한번 써볼까요? 지시 대명사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자, 쓰나 뭐 세트나 뭐 세, 그 다음에 명사가 왔죠. 자, 이걸 전부 다 받는 것이 지시 형용사예요. 아, 지시 대명사예요. 자, 요것이 지시 형용사. 자, 요 전체를 받는 것이 지시 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럼 지시 대명사는 어떻게 받나 한번 해볼게요. 자, 남성형은요. 자, 쓸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세트 명사는 셀. 그쵸? 자, 세, 그 다음 명사는, 자, 그런데 여기는 세는 남성, 여성 같은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시 형용사에서 지시 대명사로 넘어가면서 형태가 바뀌거든요. 자, 남성형, 여성형이 따로, 자, 다른 형태로 갈라지죠. 자, 그래서 쓸리, 셀, 스, 셀인데요. 자, 지시 대명사인데요. 자, 그런데 아까 이 넥타이 좀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넥타이 좀 보세요 했을 때, 이 넥타이라는 세트 크라바트라는 것을 다 받으실 때는요. 자, 저것 좀 보세요 하셔야겠죠. 자, 그럴 때는, 자, 여성이니까 셀이겠죠. 흑야대 셀 하면 틀려요. 흑야대 셀 하시면 틀리고요. 자, 여기다가 C나 라를 붙여주셔야 돼요. 자, C는 엄밀히 말하면 가까운 것, 자, 라는 먼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것 저것이 되겠죠. 자, 이것 저것을 얘기할 때는 C, 라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단독으로 쓰실 때는 이런 걸 붙여주셔야 되고, 뒤에 명사나 아니면 관계 대명사로 이끌어주는 절이 올 때는요. 쓸리, 셀, 수, 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지만 이 뒤에 끝나면 안 되고요. 자, 전치사 드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실 건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드나, 뭐, 끼나,
뭐 끄나 이런. 자, 요건 전치사, 요거는 관계 대명사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로 연결해 줄 때만 이렇게 celui, celle, su, celle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단독으로 여기서 이렇게 딱 문장이 끝나버릴 때는, 자, 꾸며주는 것이 없을 때는 꼭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까 스트라바이, 자, 스트라바이는 어떻게 받을까요? 이 일, 이것 이렇게 되면 자, celui, 자, 남성 명사니까 celui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물건이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는 C와 라가 가까운 것, 먼 것 해서 구별을 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그냥 단 한 가지를 얘기할 때는요. C를 쓰시거나 라를 쓰셔도 똑같이 이것이란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가지 물건이 있을 때에는 이쪽 저쪽 이런 거 따지지 않고 C나 라나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트라보 해서 복수형이 오면요. 남성이니까 남성 복수형 수를 택하시고요. 수를 택하시고 여기다가 C나 라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 일들을 좀 해라 이러면 수, C, 수, 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집들 좀 봐라 할 때는 regarder celle, C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celle 여성 복수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시 형용사는 남성형, 남성 단수, 여성 단수, 남성 여성은 같다 그랬죠. 복수형은 남성 여성 복수형. 어떠한 게 있다 그랬죠? 자, 수, 세트, 세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만약에 자, 단수인데요.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무음하시로 시작했을 때는 앞에 스를 붙이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스에서 모음과 모음끼리 만났으니까 이럴 때는 뭐 어떤 분은 축약을 하시는데 축약도 아니고요. 자, 제2형을 쓰시면 되는데요. 세으 대신에 세으 때 이렇게 쓰셔서 연음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자, 아미 그럼 친구라는 뜻인데요. 자, 친구인데 남성이겠죠. 자, 여성 명사의 친구는 을을 붙여야 되거든요. 자, 을을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남성형일 때는 쓰암인데 자,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거 불어에서 싫어하니까 제2형을 써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세따미. 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여성이면 제2형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 뜨 발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세따미, 세따미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단어 두 개를 들으시면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제가 그냥 세따미, 세따미 하면 두 개의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따미 하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불어가 조금 더 혼돈이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세따미, 세따미. 자, 그 대신에 이 상황에서는 절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지만요. 그 다음에 뭐 세따미 한 다음에 일이나 엘로 받겠죠. 그래서 상황을 다 들어봐야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이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남성 명사에서 자, 앞에 붙일 때에는 쓴데 모음이나 무음하시로 왔을 때는 세트를 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지시형 용사는 스, 세트, 세인데 남성 단수에서 모음이나 무음하시로 올 때 세트 이렇게 쓴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지시 대명사입니다. 지시 대명사 네 가지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지시 형용사에서는 복수 형태가 남성, 여성 같아서 세로 통합이 됐었는데 지시 대명사의 경우에는요. 두 개로 갈려요. 자, 그래서 네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남성 단수는 celui-ci, celui-là 이렇게 되고요. 여성 단수 celle-ci, celle-là. 남성 복수 ceux-ci, ceux-là. 여성 복수 celle-ci, celle-là. 자, 여기 발음 좀 어렵죠? 공집합 발음이에요. 자, 공집합 발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입은 오, 입 모양은 오고요. 안에서는 에 발음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오 했는데 입을 붙잡고 있고요. 누가 억지로. 자, 안에서는 에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발음. 그런 기분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수라, 수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아까 했던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Regardez cette cravate 하면 이 넥타이 좀 보세요. 자, 옷가게에서 아마 판매원이 자, 이 넥타이 좀 보세요. 자, 얘기했어요. 자, Regardez cette cravate. 자, 그래서 지시 형용사와 명사형을 썼는데 크라바트가 여성이라는 거 항상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세트 크라바트 했어요. 자, 그러면 크라바트를 계속 반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 옷가게에서 크라바트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같은 그 판매원이 자, 이 넥타이 좀 보세요 한 다음에 이거 마음에 드세요? 자, 그러면 vous préférez. 자, 당신 préféré 동사는 더 좋아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자, 그 다음에 cette cravate 하시면 되겠죠. 자, vous préférez cette cravate 하면 이 넥타이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더 좋으신가요?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cette cravate를 쓰셔도 돼요. 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이 크라바트라는 단어, 넥타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때 자, 이 넥타이 마음에 드세요? 자, 이 넥타이 좀 보세요. 이 넥타이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우리말로도 해도 되지만 이거 마음에 드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는 CC 대명사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크라바트가 여성이라고요? 남성이라고요?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성형의 단수형을 찾으셔야 되겠죠. 지시 대명사에서. 자, 그럼 뭐였나요? 셀. 그죠? 그래서 셀시, 셀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셀시, 셀라 한 다음에 자, 이거 마음에 드세요? Vous préférez celle-l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 고르라고 할 때는 복수형을 쓰시고 크라바트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넥타이들 좀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서요. 이것들 중에서 이게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더 좋으세요? 이게 좋아요? 할 때는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자, aimer 동사, 좋아하다 라는 동사라고 했어요. 자, aimer, 크라바트가 여기서는 지금 복수였지만 이들 중에서 한 개가 좋으세요? 할 때는 단수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celle-ci 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만약에 이 넥타이들 좀 보세요 한 다음에 이게 좋으세요? 저게 좋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vous aimez celle-ci ou 자, 우는 또는 이란 뜻이고요. celle-l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그죠? 여기다 항상 줄을 그어 주셔야 돼요. 그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Vous aimez celle-ci ou celle-là. 그럼 이게 좋으세요? 저게 좋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목표물에 그 명사가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셔야 되고 복수인지 단수인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회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Regardez cette cravate 해서 복수로 쓴 다음에요. 자, 근데 그것들 중에서 이건 어떠세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저거 마음에 드세요? 할 때는 하나씩 쓰시면 되는 거죠. celle-ci, celle-là. 자,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게 좋으세요? 저게 좋으세요? 자, 비교할 때 celle-ci, celle-l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단독으로 쓰실 때는 celle-là, 뭐 celle-ci 같은 뜻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회화에서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저 이거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 문장 보시면 oui, je préfère celle-ci 이렇게 되죠. 자, je préfère celle-ci 또는 je préfère celle-l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그 다음 문장은요. il y a des pommes. 자, il y a 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돼요. il y a 하면 무엇이 있다 해서 뒤에 명사가 오는데 복수 명사가 와도 되고 단수 명사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면 네 뽐무에서 네는 무슨 관사인가요? 부정관사죠. 정관사로 바꾸면 레 뽐무가 되겠죠. 자, 부정관사예요. 그래서 사과들이 있어요. 뽐무는 사과란 뜻이니까 사과들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j'aimerais goûter ces pommes. 자, 사과들이 있어요. 자, 특정한 것이 아닌 거죠. 그냥 뭐 뽐무가 여러 가지 아무 사과나 상관없는 것들이 올 때는 정관사가 아니라 부정관사를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처음에는 그냥 사과들이 있어요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특정한 사과가 된 거예요. 자, 이 사과를 맛보고 싶어요. 이 사과들 맛보고 싶어요 할 때는 다시 지시 형용사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j'aimerais, 자, j'aimerais 하면 아까 aimer 동사, aimer 동사인데요.
je voudrais,처럼 조건법이에요. 자,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je voudrais 하면 조건법이라는 시제고요. 조건법은 뭐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공손한 표현을 나타낼 때 조건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손한 표현으로 쓴 거죠. 자, 이거 맛보고 싶어요. 자, 굿때는 맛보다. 그 다음에 세 뽐 하면 이 사과들을 맛보고 싶어요죠. 자, 뽐은 원래는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수니까 남성, 여성 구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j'aimerais goûter ces pommes. 자, 저 이 사과들 맛보고 싶어요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것을 맛보세요. 이거 맛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goûter celle-ci. 자, 여기서는 단수죠. 이 사과들 다 맛보고 싶어요. 이랬더니 그럼 이거 맛보세요. 이거 하나 맛보세요. 이렇게 하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령형으로 goûter celle-ci, celle-l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사과가 여성 명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수형으로 celle-ci, celle-là 쓰시면 되고요. 먹고서 상대방이 뭐라 그랬냐면 celle-ci est très bon. 자, celle-ci 이거죠. 이거. 자, 먹어봤더니 celle-ci est très bon. 너무 맛있어요. 이런 뜻이죠. 자, 봉은 뭐 좋다는 뜻인데 이렇게 음식 먹은 다음에 음식에 쓸 때는 맛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한 이런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celle-ci est très bon. 자, 굉장히 회화에서 많이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시형용사와 지시대명사를 어설프게 외우시면 굉장히 혼돈이 와요. 헷갈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 외워두시고요. 자, 확실하게 정리만 하시면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에 문제 2개만 풀고 이제 끝낼 텐데요. 자, 끝에 문제 보세요. 자, je prends. 자, 그 다음에 괄호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돼요. 뻥달롱, s'il vous plaît 했어요. 자, 뻥달롱은 명사예요. 자, 지금 지시형용사인지 지시대명사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자, 뻥달롱이란 명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지시형용사를 넣으셔야겠죠. 자, 어떻게 아냐면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면 돼요. 명사가 없으면 대명사,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되죠. 자, 뻥달롱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일단은 추측을 하셔서 자, 남성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스라고 넣으시고 여성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세트를 넣으시면 되죠. 자, 뻥달롱 남성입니다. 자, 바지라는 뜻인데요. 자, 이 바지를 살게요. 자, je prends ce pantal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안에 들어갈 말은 쓰고요. 자, 마지막 하나. 그 다음 문장이요. Il préfère maison. 자, il préfère maison 하면 자, maison은 집이란 뜻이고 금방 했죠? 여성 명사였어요. 그리고 명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형용사형 여성 단수형은 뭐였죠? set였죠. 그래서 il préfère cette maison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갈 말은 여성형 set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는 이 집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는 지금 복수형태인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지시 형용사와 지시 대명사 오늘 배워봤습니다. 자, 지시 형용사는 뒤에 꼭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명사의 성수의 일치를 시켜주시고요. 지시 대명사는 지시 형용사와 명사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되겠죠. 자, ce, cette, c'est, celui-ci, celui-là, 뭐 celle-ci, celle-là, ceci, cela, celle-ci, celle-l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배워봤습니다. 자, 정리 잘 해두시고요. 오늘 배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Au revoir, à la prochaine.